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 한 스푼,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입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그냥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의 눈 상태를 지켜보면서 놀라운 차이를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같더라도 어떤 분은 신문 글씨를 또렷하게 읽으시고 어떤 분은 돋보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결국 관리하는 사람과 그냥 두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습관은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들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기적으로 먼 곳 보기 20-20-20원칙. 스마트폰을 봐도 TV를 봐도 책을 읽어도 눈을 계속 집중해서 쓰면 눈에 초점을 맞추는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마치 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피로해지는 것처럼 눈도 같은 거리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의 렌즈는 카메라 렌즈처럼 자동 초점이 됩니다.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 즉 모양체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가까운 것을 볼 땐 모양체근이 수축해야 하고 먼 것을 볼 땐 이완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30분, 1시간 계속 보면 이 모양체근이 수축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1시간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경직되고 혈류도 나빠집니다. 근육 피로가 쌓이면 눈 전체의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20-20-20원칙입니다. 20분마다 한 번, 20초간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봐주세요. 먼 곳을 보면 모양체근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려요. 마치 구부렸던 팔꿈치를 펴는 것처럼요. 이 한 번의 이완이 모양체근의 혈류를 다시 살려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을 20분 봤으면 20초간 창밖을 봐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 눈 주변 따뜻하게 해주기, 온찜질과 가벼운 마사지.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뻣뻣하고 불편한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밤새 눈의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들이 있어요. 이 기름들이 눈의 수분층을 코팅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름샘들이 점점 막혀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은 따뜻할 때 액체처럼 흘러나오지만 차가워지면 왁스처럼 굳어져요. 마치 양초의 왁스가 식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눈 주변이 식으면 기름샘 입구에 있던 기름이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 기름들이 점점 쌓이면서 샘이 막히는 거죠. 마치 배수관이 막히는 것처럼요.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름이 분비되지 않으니 눈의 수분층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눈이 건조해지는 거죠. 이게 노년층에서 안구 건조증이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온찜질을 하면 이 막혀있던 기름샘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뜻한 수건을 눈에 대면 열이 눈꺼풀을 통과해서 기름샘 속 굳어있던 기름을 녹입니다. 마치 냉동실의 버터를 따뜻한 물에 담으면
녹아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굳어진 기름이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해서 기름샘 입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거죠. 그 결과 눈의 수분층이 다시 코팅되면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1, 2분의 온찜질만으로도 하루 종일 안구 건조증을 막을 수 있어요. 마치 마법처럼 뻑뻑함과 건조함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온찜질 후에는 눈 주변의 뼈 부분, 즉 안화 부분을 살짝 눌러주는 정도의 가벼운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눈썹 위쪽 뼈, 눈 아래쪽 뼈,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눈 피로가 훨씬 빠르게 완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눈알을 직접 누르거나 비비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온찜질을 한 후 1분 정도 눈 주변 뼈를 살짝 눌러주는 정도면 피로감이 훨씬 빠르게 풀리실 겁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는 눈 주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함을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3. 깜빡임 늘리기와 인공 눈물.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사람들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눈을 깜빡인다는 거예요. 왜 깜빡임이 줄어들까요? 이건 우리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특히 화면을 주시할 때, 뇌는 깜빡임을 줄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깜빡일 때마다 아주 짧은 순간 눈이 화면에서 떨어지니까요. 그 시간 동안 영상의 일부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뇌는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깜빡임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 우리는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깜빡이는데 스마트폰을 볼 때는 5에서 7회 정도로 줄어듭니다.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은 어떻게 될까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이 눈 표면을 쓸면서 눈물을 골고루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와이퍼가 자동차 유리를 닦는 것처럼요. 깜빡임이 줄어들면 이 자동 윤활 작업이 덜 일어나요. 결국 눈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눈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죠. 게다가 눈 표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눈물도 제때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마르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은 기본적으로 눈물 분비량이 적어서 깜빡임까지 줄어들면 안구 건조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결책은 의식적으로 천천히 크게 깜빡이는 겁니다. 마치 운동을 할 때 자세를 의식하듯이 깜빡임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루에 1회에서 3회 정도 인공 눈물을 사용해 주세요. 인공 눈물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중요한 건 눈 표면을 다시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피로감을 크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더 있어요. 인공 눈물을 넣은 후 3에서 5초간 천천히 눈을 감고 있으면 눈물이 눈 전체에 골고루 퍼지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4. 물 자주 마시기. 눈이 건조할 때 많은 분들은 인공 눈물을 더 자주 써야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몸의 수분이 눈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 눈물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눈물은 눈의 바깥쪽 윗부분에 있는 눈물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눈물샘은 혈액 속 성분을 이용해 눈물을 만들어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혈액의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샘도 충분한 눈물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수분 부족이 눈물 분비량 감소로 직결되는 거죠. 노년층은 왜 더 물을 안 마실까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특히 갈증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뇌의 갈증 중추가
나이에 따라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청각이 떨어져서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년층은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안 드니까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고 눈이 함께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그룹과 마시지 않는 그룹을 비교한 결과 물을 충분히 마신 그룹의 눈 건조증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물 4잔에서 6잔 정도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밤새 떨어졌던 수분을 부드럽게 채워주면서 눈물막이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일부러 많이 마시기보다는 중간중간 한두 모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시니어분들께는 이 조금씩 자주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물 한두 잔 정도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과하게 마실 필요도 없고 딱 이 정도면 눈의 건조함을 줄이고 하루 동안 지친 눈을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방법보다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물을 챙겨 드시는 것.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눈 건강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5. 실내 습도 유지하기. 겨울철 눈 건강 관리의 핵심. 겨울철이 되면 눈이 유독 건조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실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습도가 낮으면 눈이 마를까요? 난방을 켜면 집안의 습도는 10에서 2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눈물막이라고 불리는 아주 얇은 보호층이 있는데요. 이 눈물막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건조하면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눈 표면의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반대로 습도가 적당하면 공기 자체에 수분이 있어서 눈물막이 마르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난방을 많이 하는 실내에서는 눈이 더 쉽게 뻑뻑하고 건조해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 습도 관리예요. 안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습도만 유지해도 눈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하루 종일 눈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데 동시에 건조한 공기에 눈이 노출되면 안구 건조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가 있으면 좋지만 사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습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잠들기 전에 젖은 수건 한 장을 방 한쪽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밤새 천천히 수분이 증발하면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고 아침에 눈의 뻑뻑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하나 쉬운 방법은 침대 머리맡에 작은 물컵을 하나 놓아두는 것이에요. 물 표면에서 증발되는 수분이 주변 공기를 촉촉하게 해줘서 눈 표면이 마르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도 조절만으로 눈은 정말 많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6. 자외선 차단하기. 자외선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우리 눈에 강력한 손상을 줍니다. 왜 자외선이 눈에 이렇게 위험할까요? 자외선은 빛의 일종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에서 자외선이 DNA를 손상시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이 눈의 여러 조직을 투과하면서
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안경 없이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눈의 단백질이 손상되고 변성됩니다. 마치 계란 흰자가 열에 의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눈의 단백질이 손상되면 뿌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또한 자외선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을 손상시켜 황반 변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황반 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모두 자외선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자외선 손상은 누적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자외선 손상이 30년, 40년 후에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흙이 조금씩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산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노년층뿐 아니라 청장년층부터 자외선 차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의 백내장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90% 이상 통과합니다. 흐린 날에는 눈이 부시지 않아서 대부분 선글라스를 쓰지 않지만 자외선은 구름을 지나 그대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이 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와 챙 있는 모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렌즈 색깔이 진할수록 좋은 건 아니고 제품 표시에 UV400 차단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UV400은 자외선의 99% 이상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7. 혈압과 혈당 안정시키기. 눈은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눈에 모여 있어요. 왜 눈에만 이렇게 많은 미세혈관이 있을까요? 눈은 매우 섬세한 기관이고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눈에 모여 있어요. 미세혈관은 두께가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의 변화를 다른 기관보다 훨씬 먼저 반영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압력의 혈액이 이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치 좁은 파이프에 세찬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미세혈관에 부담이 가해지죠. 이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미세한 출혈이 생깁니다. 또한 혈관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이를 고혈압성 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은 더 복잡합니다. 혈중 포도당이 높으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높은 포도당은 혈액을 끈기 있게 만들어서 미세한 혈관에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돼요.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게다가 당뇨병이 있으면 망막의 구조 자체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새로운 비정상 혈관이 생기기도 해요. 이를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심각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면 미세혈관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의 혈류가 정상화되면서 망막의 세포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게 돼요. 결국 눈 침침함, 눈부심,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망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세요. 이것이 눈 건강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8. 눈 비비지 않기.
눈이 가려울 때 혹시 무심코 자꾸 비비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 습관은 매우 위험해요. 왜 눈을 비비면 위험할까요? 눈의 맨 앞쪽을 덮고 있는 각막은 두께가 0.5mm 정도로 매우 얇은 조직입니다. 또한 신경이 매우 많아서 민감합니다. 눈을 비비는 것은 이 각막을 깎아내듯이 자극하는 것과 같아요.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 층이라서 직접적인 손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눈을 세게 비비는 행동 한 번만으로도 각막 표면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샌드페이퍼로 유리를 계속 문지르면 유리 표면이 흐릿해지는 것처럼요. 눈을 비비는 습관이 반복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난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을 세게 비비면 각막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원래 둥글어야 할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 모양이 틀어지면 글자가 번져 보이거나 선이 휘어져 보이는 난시가 생기죠. 둘째, 각막이 뿌옇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계속 자극을 받으면 표면이 흉터처럼 변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각막이 앞으로 돌출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비비는 힘 때문에 각막이 점점 얇아지고 원뿔 모양으로 밀려나오는 각막 확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된 각막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염증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가렵고 더 비비고 싶은 악순환이 이어지죠. 그래서 눈이 가려울 때는 되도록 비비지 말고 인공 눈물이나 온찜질로 부드럽게 가라앉혀 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9. 휴대폰과 책은 눈보다 아래로 보기. 자세도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세가 눈 건강과 연결될까요? 우리가 어떤 높이에서 무언가를 볼 때 눈의 위치와 각도가 눈물의 분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 즉 하향 시선을 할 때 눈꺼풀이 눈을 더 많이 덮게 돼요. 마치 피곤해서 눈을 반쯤 감은 상태처럼요. 이 상태에서는 눈 표면이 공기에 덜 노출되기 때문에 눈물의 증발이 줄어듭니다. 또한 눈꺼풀이 눈 표면을 더 자주 덮으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골고루 분산되죠. 반대로 침대에 누워서 눈 위로 휴대폰을 올리는 자세는 눈이 가장 피로해지는 자세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눈을 더 크게 떠야 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는 화면을 보기 위해 눈을 더 크게 열어야 하기 때문에 눈 표면이 공기에 훨씬 많이 노출됩니다. 두 번째는 눈물 증발이 더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는 만큼 노출 면적이 넓어지고 깜빡이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눈물막이 금방 마르면서 건조감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는 눈 근육의 피로 증가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위쪽을 바라보면 눈에 초점을 맞추는 조절근이 평소보다 비정상적인 각도로 작동하게 되고 그만큼 피로가 훨씬 빨리 쌓입니다. 네 번째는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간다는 점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들어 올리는 자세가 목과 어깨 근육에 긴장을 유발하면서 경추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눈의 피로, 목 통증, 어깨 결림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악순환처럼요. 올바른 자세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몸은 금방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 자세가 더 편해지고 눈의 피로도 훨씬 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휴대폰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 약 30에서 40cm 정도 거리에서 보세요. 책도 책상 위에 놓고 읽으세요.
침대에서는 베개를 높게 깔고 상반신을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간단한 자세 변화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특히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망막에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는데 이들이 빛의 밝기를 뇌에 신호로 보냅니다. 특히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뇌가 강한 청색광을 감지하면 지금은 낮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뇌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요. 마치 태양이 나와 있을 때처럼 말이죠.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아직도 낮인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밤새 눈이 회복되는 힘도 커집니다. 우리의 눈을 담당하는 망막 세포들은 밤의 깊은 수면 중에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마치 우리 피부가 밤에 더 빠르게 재생되는 것처럼요. 그럼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눈에서는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요? 첫째, 망막 세포가 재생됩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빛에 노출되며 손상된 세포들이 잠자는 동안 천천히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둘째, 눈물 공급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눈물샘은 계속 눈물을 만들어 밤새 눈 표면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눈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안정되면서 눈의 미세혈관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 망막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더 잘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손상 물질들을 정리하고 눈에서도 청소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망막 세포의 재생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눈의 염증이 증가해요.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안구 건조증, 눈 피로, 심하면 망막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까지 눈을 지키는 생활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습관들과 함께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눈 질환은 매우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없고 증상도 잘 티가 안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녹내장이라는 질환은 침묵의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루틴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천천히 차분하게 실천하면 여러분의 시력을 오래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과 그냥 두는 사람이 10년 뒤 시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눈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을 밝고 맑게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분마다 잠시 먼 곳을 바라보고 아침에는 따뜻한 온찜질로 눈을 풀어주고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물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도 챙기고
밖에서는 자외선을 꼭 차단하고 눈은 절대 비비지 말고 휴대폰은 눈높이보다 아래에서 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이 10가지만 지켜도 눈은 정말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시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인 눈, 오늘부터 소중하게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 한 스푼,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